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뚜렷한 내림세를 펼쳤습니다. 뚜렷한 내림세를 펼쳤던 일비용식 증시가 이제 반대에 성공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기술주들이 올랐고 유가 부진에도 불구하고 선전하는 그 종목군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다 22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반대를 이끌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증시는 어떨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장 전에 어떤 점들 볼까요? 네, 오늘은 포인트로 대통령 업무 보고하고요. BOJ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대통령 업무 보고는 뭐 오바마도 지금 연두 교수가 이제 걔네 시간으로 저녁 때 하니까 이제 우리한테 장중에 전해질 것 같은데요. 먼저 오바마 쪽 이야기를 좀 보면 뭐 골자는 뭐 부자 증세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고요. 저번에 소니 해킹하고 나서 이제 사이버 테러,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초고색 인터넷 뭐 접근성, 그리고 뭐 메탄가스 배출권 축소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관련해서는 볼만한 종목이 뭐 통신 장비주라든지 보안주, 환경 쪽은 글쎄요 뭐 KC 계열사들 좀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탑픽으로는 뭐 보안하고 통신 장비 정도를 오바마 연두 교수 관련해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대통령 업무 보고 오전에 있는데 행자부하고 이제 국민안전처, 뭐 원자력위원회 관련해서 국가혁신 주제로 열린다고 합니다. 보고된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최근에 화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건자재 쪽 관련한 모멘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추가로 좀 받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장재 관련해서 특히요. 그리고 이제 CCTV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쪽들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BOJ 관련해서는 일단 뭐 연간 80조엔 증대 유지, 그다음에 0.1% 금리 동결 뭐 이런 부분은 계속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들 봤을 때 조금 주춤한 상황이거든요. 그쪽 경기라든지 뭐 지수도 그렇고 해서 추가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이슈를 좀 지켜보자라는 그 이야기네요. 일단 오바마 대통령 연두교서는 한국 시간으로 11시에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통령 업무 보고 그리고 BOJ는 크게 뭐 동결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일단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 야간 선물 지수가 0.14%가량 상승했고요. 코스피로 환산하면 1921선 수준 강보권의 출발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세는 좀 다릅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2.57포인트의 하락세 1915.74포인트 선에 출발 앞두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좋습니다. 4일 연속의 오름세 1.81포인트가 오른 584선에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종목군들은 혼조권인데 삼성전자는 소폭 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네요. 자, 회원님 살펴보죠. 네, 가겠습니다. 일단 삼성은 퀄컴 810 그 새 AP 발열 문제 미해결됐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거래소에서 조금 쪼였는데요. 이제 액면 분할 좀 해봐라 라는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그 재료로 이틀 연속 좀 올랐던 상황인데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 0.87% 정도 좀 밀려서 나올 것 같네요. 136만 원 정도로 호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순서대로 조금 보겠습니다. 일단 조선 쪽에서는 탑픽이 계속 실적하고 수주 모멘텀이 가장 좋다는 대우조선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대우는 0.2% 정도 올라서 출발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또한 5% 정도 밀려서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제 유가가 중장기로는 60달러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최선호주로 나오고 있는데 롯데는 오늘 한 1.3% 정도 밀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선호가 이제 SK이노베이션으로 오늘 리포트이 나왔는데요. SK이노베이션 역시 1.9% 밀릴 것 같습니다. 워낙에 유가가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 같고요. 뉴욕장에서도 델타항공이 4% 정도 서프라이즈한 실적도 냈었고요. 또 유가 밀리게 되면서 7% 정도 급반등했는데요. 우리 아시아나 오늘 11,000원짜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시아나 현재 한 7,700원 선 호가되고 있고요. 한진칼하고 AK, 대한항공도 뭐 1%씩 상승으로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실 종목들이 이제 금값이 계속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고려아연 2.3% 정도 상승 출발이 될 것 같고요. 건자재 쪽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일시멘트가 오늘 탑픽으로 좀 나옵니다. 유가가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운송비가 줄게 되면서 순이익이 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증권가의 낙관도 나오는데요. 한일이 오늘 0.6% 올라서 16만 원 선 정도에서 호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수 쪽에서는 오리온이라든지 뭐 오뚜기 롯데칠성 또 CJ제일제당 대부분 4분기 실적이 썩 나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쪽도 대형주 쪽으로 좀 움직임이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어제에서 오늘까지 좀 상승권입니다. 롯데 쪽은 어제 이제 액면분할 얘기 나왔던 상황인데 그
그대로 좀 올랐다가 많이 밀려서 마감됐거든요. 근데 다시 오늘 좀 호가를 조금 높여가는 수준 나올 것 같고요. 현대 기아차 그룹주들은 기아차 0.5% 정도, 현대 위아 1.1% 밀려날 것 같습니다. 내일이 이제 현대차가 나오고요. 금요일 날 기아차가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 발표일을 앞두고서 계속 가이던스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2조 원대에서 지금 1조 9천억대로 오피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200 내에서는 베이직 하우스가 한 6% 가까운 상승, LG 상사도 3%대 수익률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두 종목 모두 증권가의 긍정적 리포트 효과가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가보죠. 지수는 584선입니다. 자,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네, 게임즈 먼저 보겠습니다. 파티 게임즈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한가 바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대부 시스터즈, 컴투스 게임빌 좋은 흐름세이고요. 어제 이제 그 전장 관련해서 트루인 쪽 고점 대비 좀 많이 밀려서 마감되는데 다시 오늘 한 4% 정도 상승 출발할 것 같고요. 거래 정지됐던 한창이 오늘 거래 재개되게 되면서 상한가 바로 들어갈 것 같고요. 코맥스라든지 뭐 보성파워텍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수닷컴이라든지 뭐 코스온, MK트렌드 오늘 이야기가 됐던 쪽들이 좀 플러스가 나는데요. 코스온하고 MK는 이제 중국 스몰캡 테마주로 해서 오늘 탑픽으로 선정이 됐는데 1월 21일 수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에서는 또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4.7% 급락이 나왔고요. 46달러 선에서 마감이 좀 됐는데요.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위축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SK이노베이션, SOL 이렇게 정유 섹터가 지금 1에서 2%대 마이너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반면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금값은 1% 넘게 상승했다는 점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실적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 시기인데요.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한 2% 정도 플러스가 나왔다는 점 좀 특징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는 강세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실적 호전주의 넷플릭스 장중에도 주가의 움직임이 좋았고요. 지금 시간에서도 호실적과 더불어서 주가는 10% 이상의 초강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고 델타항공도 실적 호전과 함께 7% 넘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시장에서도 실적주들 오늘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 지금 외환시장부터 어떻게 출발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쪽에서 환율은 아주 소폭 올랐습니다. 15전의 상승 1,090원 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습니다.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가운데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관측이 달러의 강세에 좀 힘을 실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소폭 내림세로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규 외환시장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 30전의 하락입니다. 1,088원 10전선으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BOJ 회의를 앞두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좀 관망세가 좀 짙은 가운데 지금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엔달러 환율은 상승하면서 엔화 약세 흐름을 좀 펼쳐주고 있어서 낙폭은 좀 제한적인 그 모습인데요. 현재 니케이 225 지수 0.33% 하락 17,308엔 선으로 출발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내림세로 출발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재료는 좋습니다. 일본에서도 실적주들이 전반적으로 엔화 약세에 힘입어서 괜찮은 실적들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 20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BOJ 회의에 대한 그 경계감으로 약간 좀 관망세가 짙은 장 초반에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어떨지 지금 선물 시장부터 출발 동향 보겠습니다. 선물 지수는 마이너스권으로 출발이 됐네요. 시가는 0.5포인트가 떨어진 247.4포인트 선으로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요. 지금 상승 반전을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0.05포인트가 오른 247.95포인트 선 강박선으로 재차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어제 야간 거래에서 한 0.6, 0.7 정도 다우가 한 200포인트 위아래로 움직였는데요. 같은 궤적을 좀 보였던 선물인데요. 오늘 일단 개장은 0.5 정도 마이너스 출발해서 현재 플러스 돌아서 있습니다. 0.3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플러스권이고 괴리율은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인데 외국인 좀 사는 상황이고요. 프로그램 쪽은 현재
개장하자마자 한 10억 정도 아주 소량 정도인데요. 일단은 매수로 좀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시장에서 사고, 현물시장에서도 지금 매수세가 잡히네요. 39억 원가량의 매수. 어제에 이어서 소폭이나마 지금 매수권으로 출발된 외국인 투자가들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그만큼 지금 코스닥 시장은 파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반대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마이너스권 출발 나왔다가 지금 말씀드린 이 순간에 지금 플러스권 전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는 1917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지금 상승 반전되면서 강박권입니다. 0.75포인트가 오른 1919.06포인트 선으로 움직임이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지금 4일 연속의 상승권 1.42포인트가 오른 583선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미국에서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움직임이 강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종목들 살펴보죠. 네, 조선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다시 5%가량 좀 밀려서 급락 마감됐습니다. IMF 상장 전망 하향, 이건 어제 나왔던 재료이고요. 또 이제 공급 과잉으로 여전한 것 같아요. 이라크랑 뭐 이란 쪽 발언들 들어보면 그냥 뭐 계속 가는 것으로 뭐 $20 초반까지 가도 계속 증산하고 현재 산유량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발언들이 계속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낙관론 표현 쪽에서는 미국의 셰일오일 업체들 또 리그스 그러니까 석유 굴착 장치가 가동 중단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시황은 그전 날하고는 또 다르게 또 급변했습니다. 조선주 다 좀 밀려 나오는데 한 1%씩 다 빠져서 출발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정유화학주들도 SK이노베이션하고 S오일이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큰 편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2% 정도 밀리고요. S오일이 1.47%, 그리고 화학sek탄은 그래도 좀 견조한 편인데요. 탑픽으로 나왔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보합권이고요. LG화학은 역시 플러스로 0.5% 상승권입니다. 항공주는 전체적으로 좀 좋은데요. 한진칼이 2.2%, 그리고 아시아나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1,000원 리포트 나왔는데요. 탑픽으로 1.97% 오른 7,770원이고요. AK홀딩스와 대한항공도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상선하고 현대엘리베이터 오늘 좀 나란히 좀 상승권에 놓여 있고요. 금값이 계속 랠리인데 고려아연이 1.4% 오른 43만 5,500원 선에서 호가가 되고 있습니다. 내수 쪽에서는 지금 고가주들 중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롯데칠성 어제 이제 액면 분할 얘기 나왔던 상황에서 좀 좋은 것 같고요. CJ제일제당은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이제 실적 시즌에 나가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1% 추가 상승하는 흐름세입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2%가량 강한 흐름 보여주는데요. 역시도 뭐 1조 한 6천억, 세게 보는 쪽이 6천억 후반대까지 보고 있는데 실적이 작년 대비로는 100% 정도 거의 더블나는 시세 예상되는데 실적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되는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일단은 좋습니다. 뭐 0.29% 정도 개장 전보 동시효과 상황보다 좀 나아진 호가인데요. 일단은 그 810 발열 문제라든지 또 역시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들. 애플이 예전에 이제 7대1로 액면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단기간에 한 70% 급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절반 정도만 쪼개줘도 상당히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LG 계열사들은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1.7% 정도 오르는 반면에 LG전자하고 이노텍은 좀 쉽니다. LED 쪽에서는 어제 크리사가 지금 장마감하거나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이쪽이 순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주당 이제 일회성 항목 제외했을 때 조정 순이익으로 25센트 순이익 내면서 예상보다 13.6%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크리는 본장에서도 4% 올랐었고요. 시간에서도 5%가량 강세권인데 지금 PER로 볼 때는 사실 크리가 한 22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를 봤더니 서울반도체는 한 37배 정도이고 LG이노텍은 이제 LED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대1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크리가 시간에서 5% 급등한다는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 흐름 보시면 현대차가 0.2%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모비스가 1.8% 상승입니다. 반면에 현대 위아가 한 2% 밀려 있고요. 기아차도 1.1% 하락 출발입니다. 건자재 쪽에서는 LG 하우시스 그리고 삼화페인트 오늘 한일시멘트가 이제 한수 쪽에서 탑픽으로 나왔다고 아까 전해드렸었는데요. 한일시멘트도 1.89% 정도 일단 강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창이
참 올해 들어서 거의 뭐 거래일수 20일도 안 됐는데 거의 3배가 났거든요. 시세가 1,000원짜리가 3,000원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반기문 테마주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세. 여기다 이제 그 IoT 쪽까지 좀 묶어지게 되면서 테마가 겹치다 보니까 상당한 시세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 오늘도 지금 바로 상한가에서 호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200 내에서의 움직임 좀 본다면은 베이직 하우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리포트도 뭐 좋은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12% 넘게 지금 13%대 플러스권의 움직임, 바로 중국 이 법인에 대한 그 기대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뭐 중국 소비주들 전반적으로도 지금 플러스는 좀 나오고 있고 저출산 쪽도 지금 이 소비주를 좀 묶어볼 수 있겠는데 뭐 코스닥 시장의 아방어 컴퍼니나 보령물대학스 이런 종목군들도 강한 시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 그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는요, 어제 그 GDP 발표되면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12월 달에 산업 생산하고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도 좋았고요. 11월 달보다 상당히 좋았는데 특히 소매 판매는 이제 11.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왔죠. 그래서 사실 중국 경제가 한 4대 6 정도로 소비 비중, 나머지가 이제 그 투자라든지 정부 지출 뭐 이런 쪽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소비가 상당한 포션, 절반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을 충분히 키울 만큼 좋았던 그 소비 실적을 좀 보여줬던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삼성 쪽에서 오늘 이제 의미 있는 리포트 또 하나 나와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그쪽을 한 4명 정도가 탐방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한 3일 정도 걸쳐서. 근데 이제 중국이 구조개혁에 성공을 하고 신성장을 한다는 가정하에 중국 증시가 일단 2, 3년 동안 강세장이 나올 것인데 목표치는 5,000에서 6,500선을 제시를 해놨더라고요.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요. 6,500이면 지금보다 더블 난다는 시세인데 2년 동안에. 지난번 규제는 뭐 크게 영향을 좀 안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네요. 어떤 규제 말씀하시나요? 네, 신용거래 그 규제. 아, 네네. 예. 그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경기 부분을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 실크로드 프로젝트도 같이 소개를 해놨던데요. 보니까 이제 상당히 큽니다. 원대합니다. 역시 중국다운데 57개 국가를 아시아 관통해서 유럽, 아시아 통과하는 육로와 해상 실크로드 해서 이제 57개 국가의 단일 경제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이제 쌓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인프라 투자하고 내수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유한화 국제화 뭐 이런 부분 나오게 된다고 해서 한국한테는 그럼 뭐가 좋냐 분석을 해놓으셨던데 철강하고 화학주는 좀 중장기로 보자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헬스케어랑 레저, 뭐 여행주 포함되어 있는데 뭐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소비재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내수는 좋아질 것이고 이런 부분이 큰 그림에서는 아마 영향을 좀 주지 않나 싶고요. 그 말씀해 주셨던 베이직 하우스는 이제 개별적인 재료라든지 이제 분석 보고서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중국이 소비 기조로 가고 있다, 드라이브가 좀 더 걸리겠다라는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지금 현대 상선이 고가 높이면서 지금 4%에 육박하는 상승권이고요. 그리고 범한 판토스, 이 합병 시너지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지금 LG 상사가 4% 가까이 오름세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호 타이어가 지금 임단협 잠정 합의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3%대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수는 지금 플러스권으로 다시 소폭이지만 오름세로 돌아섰고요. 자, 코스닥 시장 1.98포인트의 상승 584선 정도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종목들도 살펴보죠. 네, 게임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파티 게임즈 오늘 상당히 좀 흔들림이 있네요. 위아래로 시총이 뭐 한 2천억대 좀 가벼워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텐센트에서 지분 투자도 들어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들어간 거 아니고 사전 테스트에서도 그렇게 상당한 인기였다. 이게 이제 기대감으로 연결되면서 예전에 웹젠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낙관론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 상한가였고 오늘도 좋은 흐름세인데요. 일단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 시스터즈도 연동된 흐름 나오는데 일단 55,000원에서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네요. 그리고 컴투스랑 게임빌 역시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이제 실적이 좀 더 이제 의미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메디아나라든지 인바디 쪽 이런 쪽들이 강한 흐름 보여주고요. 전장 관련해서 트루인 오늘 저 시세가 좋습니다. 어제 고점 부근까지는 한번 갈 것 같은데요. 9,900원대에서 강하게 밀렸던 상황인데 트루인이 오늘 8.4% 급등하면서 9,900원 선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보성 파워텍도 이제 한창하고 연결돼서 시세 흐름이 상당한데요. 보성 파워텍은 거래대금 순위로 봐서는 지금 계속 코스닥에서는 뭐 5등 안에 들어올 정도로 관심이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 안랩 올라가던 부분 정도로
기세가 상당한 것 같은데요. 한창 상한가 만들어 놓고 보성 파워텍도 같이 좀 끌어올리는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스몰캡 쪽에 NH투자에서 코스온하고 MK트렌드가 이제 중국 갔다 와서 중국 관련해서 이제 좀 보자라고 했는데요. 코스온은 글쎄 모르겠어요. 단기에 거의 시세가 따블이 나서 그런지 탄력은 좀 주춤한 것 같고요. 의복 쪽에서는 이제 MK 트렌드가 오히려 한 3.5% 정도 좋은 흐름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벤사 관련해서 좀 보셔야 될 게 금감원에서 어제 장 끝나고 나서 나온 뉴스인데요. 벤사들을 구조조정하겠다. 이제 올 하반기에 감사 들어가고 지금 여러 업체 난립해 있고 수수료를 좀 과다하게 떼가는 것 아니냐 해서 이제 좀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벤 사업 1등인 한국정보통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오늘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줄 알았었는데 시세는 괜찮네요. 한국정보통신이 지금 100만 정도 가맹점 가지고 있는 1위 사업자인데 현재 0.3% 정도 밀려 있는 수준이고요. 나이스 정보랑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 뭐 다우 데이터도 이 벤 업체로 좀 분류할 수 있겠는데 관련주들 시세 장중에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안주들 아까 저희가 개장 전에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파수닷컴 같은 경우가 한 2.89% 정도 올라가고요. K사인 뭐 이런 종목들은 좀 밀려서 출발됩니다. 그리고 이스트소프트가 한 1.2% 정도 강세로 좀 출발 중이고 어제 좀 좋았던 로엔 같은 경우도 고점까지는 못 올라가지만 0.4% 추가 상승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도 있는데요. 지금 이 헬스케어 쪽도 좋아요. 인포피아가 한 7%. 이 종목은 뭐 수주 소식도 있는 것 같고. 이 인포피아뿐만 아니라 인성정보도 한 3%대, 뭐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인피니티 헬스케어 모두 플러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 계속 좀 모멘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쪽은 이제 삼성에서 단말기 새로 낸다 할 때마다 조금씩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어요. S6에 이제 추가로 어떤 기능들이 장착이 되고 이제 연동돼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S6 이제 MWC에서 금방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언팩이 된다고 하는데 관련 기대감은 좀 연결해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고령화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제 국가혁신 주제 또 내일도 이제 대통령 업무 보고 좀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정이 돼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경제 활성화 세부 대책으로 어떤 부분들이 추가로 이제 부서별로 이제 발표될지는 봐야 되겠는데 분명히 아마 고령화 관련해서도 대책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테마성 정책 테마로 좀 묶이게 되면서 내일까지 정도는 좀 테마가 같이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오늘 뭐 중국 소비주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밥솥 쪽도 괜찮아요. 리온쿠첸이 한 3%대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점도 챙겨 보시고요. 이 모바일 게임주들 지금 이 파티게임즈가 7% 급등, 데브시스터즈가 한 3%대, 네오이즈 인터넷도 한 2% 오르고요. 오늘 컴투스 이철진 차장이 열린 시장 레이싱에서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요. 주가가 3%에 육박하는 상승권의 움직임 나타나면서 모바일 게임 쪽으로 지금 매기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부품 쪽도 BH, 인탑스, 인터플렉스, 플렉스컴 이런 종목군들 2에서 4% 정도 수익률이 나오면서 오늘 기술 섹터의 움직임들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현물시장에서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지금 매수로 돌아섰고 외국인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허연님 종목들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수급 보시면 글쎄 이제 내일 모레죠. 실제로 우리가 받아보는 시간은 이제 22쪽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그냥 좀 보는 정도인 것 같아요. 이쪽은 워낙에 이제 등치가 큰 재료라서 여러 가지 이제 반론도 있고 뭐 기대감도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제 반대 의견 펴는 쪽들은 ECB가 그렇게 해도 이게 실물 경기에 영향을 뭐 주겠냐 이런 회의론이고요. 나머지 쪽들은 그래도 주식하는 입장이니까 유동성 좋아지면 간다 뭐 이런 쪽인데 일단은 그냥 외국인은 관망 정도인 것 같고요. 또 중국이 지금 아까 삼성 쪽 얘기 들어보면 구조조정 끝나고 나서 잘만 되면 6천까지도 간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지금 뭐 후광통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펀드 플로우로 봤을 때는 신흥국으로 많이 들어오는 돈은 없고요. 실제로 빠져나가고 있는 게 지금 계속 7주 연속으로 확인되고 있고 중국 쪽으로 MSCI에서 일부 인터넷 업체가 좀 들어갔다 뭐 이런 소식들도 글로벌하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국내 수급을 외국인한테 좋게 할 요인은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급으로는 일단 외국인은 좀 주춤한 상황인데요. 업종별로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 거래소인데요.
운송 장비랑 건설, 그다음에 운수 창고 좀 매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랑 통신주 좀 삽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역시 외국인하고 같이 운송 장비 좀 팔고 있고요. 서비스도 좀 매도입니다. 사는 쪽은 IT하고 유통, 운송주 좀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서는 IT 쪽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 쪽 들어가 있는 디지털 컨텐츠 여기 이제 음원이랑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좀 매도하고 있고요. IT 부분까지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역시 소프트웨어는 같이 매도하고 있고요. 사는 쪽은 게임 쪽하고 의료기기 쪽, 오랑부나 뭐 기계 장비 이런 쪽들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오늘 유가가 4.7% 급락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항공주들 오늘도 눈여겨서 보셔야 될 그 상황인데 대한항공, 아시아나뿐만 아니라 저가항공사들 지금 폭발적인 그 시세가 나오네요. 티웨이홀딩스가 7% 육박하는 상승. 한진칼이나 예림당, AK홀딩스 모두 강한 시세가 연출이 되고 있어서 저가 항공사들 고공비행을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수는 3포인트 정도 플러스권 1921선 지나고 있습니다.